이번 사연은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서 진상 떨길래 시모를 밀쳐버리고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부모와 신우까지 사과 전화가 왔다는데 역시 증거가 중요한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처럼 당하고 살았던 며느리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리네요. 그래서인지 약간 흥분된 상태라 지금 쓰는 글이 다소 두서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언제부턴가 누구나 다 하는 결혼, 왜 그렇게 저만 유난인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전 올해로 결혼 3년 된 뜨끈한, 아니, 다른 의미로 열불나는 이제 갓 신혼을 벗어난 워킹맘입니다. 전 나이가 어린 편이고 남편과는 나이 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남편을 만나진 않았는데 홍기가 찬 남편이 그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죠. 전 그 당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욕심 하나로 그 사람을 붙잡는 건 욕심이라 생각해 헤어지자 했죠. 그러자 남편은 사정사정하고 자기가 잘하겠다 매달렸습니다. 전 탐탁치 않았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좋을 거란 생각도 안 들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서 모아둔 돈은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에선 절대 꿀리는 결혼 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라며 결혼 비용도 반반하라며 모든 비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전 제가 신랑의 견주어 모자라다거나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댁에선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심한 입덧으로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회사 측에서 양해해 주셨고 업무상 재택으로 해도 상관없는 일이라 프리랜서로 전환해 집에서 일을 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자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제가 논다는 것은 아닌데 시댁에선 자꾸 절 호출하셨어요. 홀몸 아닌 임신 초기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데도 이 일 저 일을 시키시더니 보다 못한 남편이 유산하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와서 일을 시키냐며 다신 부르지 말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그 후로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진 더 이상 불리진 않았죠. 하지만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될 때쯤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는 시기가 와 한숨 트이게 될 수 있을 때부터 지옥이 펼쳐졌어요. 어머님은 절 정말 끊임없이 호출하셨어요. 그 전엔 재택근무라는 피난처가 있었지만 이젠 육아휴직이라 핑계를 댈 것도 없어졌죠. 저는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이니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1년은 임신하고 낳고 겨우겨우 키우느라 찾아오지 못했지만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나선 외출도 할 수 있으니 되도록 자주 찾아뵈려 노력했네요. 남편은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그 여동생 아니 아가씨 때문에 크게 매번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아이와 기저귀 가방이랑 이것저것 챙겨 시댁으로 갔어요. 아이가 손에 잡히는 건 다 입으로 가져가려 해서 시댁 가면 아이가 닿는 환경부터 시작해 조금 넓은 반경까지 소독하고 물티슈로 닦는 게 제 루틴이었죠. 솔직히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 벅찼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지치고 힘들어 가끔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았네요.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바닥에 먼지가 자주 쌓여 한 번도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들러 아이가 있을 거실 공간을 물티슈로 다 훔쳤습니다. 너무 힘들게 겨우 다 치웠는데 방에 있던 아가씨가 대뜸 나와 제 방도 닦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착각했어요. 아무리 제가 만만하더라도 이런 건 부탁하기 힘들지 않나요? 막말로 아가씨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랬다면 제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해드렸겠죠.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머님을 쳐다보자 어려운 일도 아니니 해주라고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여기서 아가씨를 타박하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왜요? 라고 말하자 새언니가 되어서 나이 어린 시동생 방도 못 닦아주니 라고 하더군요. 다시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요? 라고 말하자 새언니가 되어서 나이 어린 시누이 방도 못 닦아주니?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서운했지만 그보다 어안이 벙벙했죠. 항상 저희가 와도 반겨주기는커녕 더러운 마룻바닥을 한 번이라도 청소하지 않으셨으면서 저보고 아가씨 방을 닦으라니요. 전 그건 못하겠다고, 아직 아이 낳고 몸도 성치 않은 상태라고 말하니 아이 한 번 낳았다고 더럽게 유세라고 하십니다. 아가씨는 못하겠단 말에 빈정상했는지 하기 싫으면 말지 뭔 몸이 회복 안 됐다고 그래요. 사람 눈치 보이게 하며 쾅 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전 정말 이게 맞나 잠시 고민했어요. 2시간 거리에 있는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밥 한 끼 해주시기는커녕 쓸고 닦고 있는 사람에게 방까지 청소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냉랭한 분위기 속에 전 그 집 식구들을 밥까지 차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보통의 시부모님들은 아이가 보고 싶다고 집으로 찾아오지 않나요? 며느리가 찾아갔으면 뭐라도 마실 거라도 먼저 내어주지 않나요? 어떻게 밥은 먹었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대뜸 그러실 수가 있는지 제 상식이 산상조각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남편과 같이 와도 항상 남편은 사람이고 전 없는 사람 취급하셨었죠. 뭔가를 주셔도 저보다 남편만 먼저 주고 항상 저에겐 잔반 처리반처럼 먹다 남은 음식과 상할랑 말랑 애매한 음식들을 주시곤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자기 것과 제 것을 말없이 바꿔주고 미안하다며 어머님 대신 사과를 했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대들지 않는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은 부당한 대우에 늘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님과 아가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알면서도 넘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참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임신 중이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안다며 대신 소리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 제가 휘말려 싸움이 난다면 제가 더 큰 스트레스가 겪게 될 것 같아 음식을 바꿔주는 것밖에 못해 미안하다 했었거든요. 그 말 덕분에 저는 남편만 보고 그 시집살이를 견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내심이 바닥이라도 난 걸까요? 그런 남편조차 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시댁과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며 아슬아슬하게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통보도 없이 집으로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들이닥쳤습니다. 내일 모레 시아버님 생신이라 찾아뵐 생각이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방문해 전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깬 아이는 울고 있어 어리고 달래며 불쑥 찾아온 시부모님과 아가씨에게 음료를 대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드실 걸 준비하는 와중에 아이를 잠시 아가씨에게 부탁했어요. 아직 어린 아기라 기어다니지도 않고 안아만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맡겼었죠. 설마 그 정도 돌보는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겠냐는 제 안일한 착각을 아직도 후회합니다. 아이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아이가 음료를 마시던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는지 아가씨가 음료수를 거실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더니 악 소리와 함께 아이를 휙 밀쳤습니다. 너무 놀라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데도 아무도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시끄러우니 저리 치우라고 하시더군요. 전 정말 이 사람들이 제 아들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맞나 생각했어요. 제가 혼자 낳은 아이인가요? 제 피만 흐르는 아이인가요? 설사 남이라 하더라도 아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가요? 아기의 악력이 생각보다 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분유 먹이다가 머리카락을 몇 번 잡혀봤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리고 여린 아이를 바닥에 휙 던지듯 밀어넣는 게 맞는 건가요? 전 화가 나서 아가씨에게 아이를 그렇게 물건대하듯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는 듯 아니 애가 먼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잖아요. 라며 되려 큰 소리 치더군요. 이건 분명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상황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는 듯 그저 시끄럽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화가 났어요.
더 이상 과일도 차 한 잔조차 대접할 기분도 아니라 우는 아이를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달래야 하니 알아서들 저 식탁에 있는 과일을 깎아서 드시고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니 자기는 이 집에 온 손님이 아니냐 따지더군요. 오늘 갑자기 방문한 것도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 제가 겨를이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제 등짝을 내리치셨습니다. 감히 시부모 씨는 무서운 거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요.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니? 내일 모레 시아버지 생신인 거 몰라? 그래서 대신 찾아온 거 아니냐? 시골에 내려올 필요도 없고 다 너 위해서 온 건데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언제 제가 집으로 찾아와 달라고 사정했나요? 언제 제가 제발 생일도 맞으셨는데 제발 한 번만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했었나요? 저는 시댁 와서 제 생일 축하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분 생일도 모자라 아가씨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렸었어요. 아이 때문에 입덧을 심하게 하면서도 축하 음식을 잔뜩 만들고 용돈도 매번 섭섭지 않게 드렸었는데 전 이 집에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머리에 피가 확 돌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맞은 등짝도 얼얼하지만 품에서 안고 있는 아이가 우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제가 나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절 다시 한 대 치시려 했습니다. 눈을 뒤집고 달려드시는 걸 보니 아이도 다칠 것 같아 몸을 돌려 밀어냈습니다. 어머님은 체구가 작아 소파 쪽으로 넘어지셨어요.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중네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더 이상 치지 마시라고 더는 저도 못 참는다고 말하자 그때까지 점잖은 척하려던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못마땅한 아가씨도 언니 미쳤어요? 라며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저 때리시는 거 홈캠에 다 녹화되었고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자 제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날 전 너무 화가 나 우는 아이를 달래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짐 싸서 밖에 내놓을 테니 그리 알라고 네 식구들이라면 치가 떨리니 넌 시댁 가서 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아이를 업고 짐을 싸 밖으로 내다 놓을 때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정리 못한 어지러운 집안 꼴을 보며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느꼈는지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뭔지 몰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종종 시댁에 혼자 가서 당했던 일들까지 모두 다 쏟아냈었죠. 남편은 화가 나는지 부들부들 몸이 떨더라고요. 그리고선 홈캠을 혼자 돌려보더군요. 아무런 말이 없이 있길래 역시 제가 시어머님을 밀친 것에 화가 난 건가 싶어 실망하려던 차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와 절 안고 울었어요. 제가 시어머님께 맞은 등 부위를 손으로 쓸며 너무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남편이 심성이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만 그걸 상쇄시키는 시댁이 있을 뿐이었지만요. 남편에게 저는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제 아이를 밀치고 절 때린 시어머니를 어떻게 얼굴을 보며 살 수 있겠나요? 남편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장점보다 남편이 짊어진 그림자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이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땐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었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낸다면 부모님은 외동딸 고생한다며 눈물을 쏟으실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셨는데 못난 모습을 보여드리려니 막상 마음이 너무 불편했네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아빠의 품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짐을 싸고 나서는 저에게 쉬고 다시 돌아와 달라 남편이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늦은 퇴근에 몸이 피곤했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태워줬습니다. 가는 내내 자기가 엄마에게 연락해 꼭 사과하라 하겠다고 원하면 연을 끊고 살자고 말하더군요. 친정집에 갑작스레 방문했음에도 엄마 아빠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밥을 먹고 가라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요. 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서 저는 편히 밥 수저를 뜨는데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러 바닥으로 떨어지자 놀란 아빠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그게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당시를 떠오르게 만들어 그만 아빠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죄송하다며 같이 울었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더 견디지 못해 아기를 재운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아빠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 하셨고 전 그 와중에 저 사람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도 참 이렇게 미련이 많으면서 무슨 이혼을 하겠나 싶더라고요. 방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아빠와 남편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등을 때렸다고 라고 시작된 아빠의 목소리는 울먹거리시는 듯 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적 모습을 자주 지켜봤는데 이렇게 예쁜 딸은 처음 봤었다 하셨어요. 제가 자는 사이 누가 훔쳐갈까봐 그렇게 걱정이 됐다며 허허 웃는 소리가 방문을 넘어 제게 닿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 다 시켰던 게 문제였냐며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남편은 묵묵히 아니라고 대답했죠. 아빠는 그래서 그 결혼도 시켰던 건데 라며 끝내 흐느껴 우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말하셨어요? 소중한 내 딸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남편은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가족은 저와 아기뿐이라 대답하더군요. 이번 일은 자기가 꼭 책임지고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사과를 시키겠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제가 속상한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는 한 번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아직 건재한데 딸이랑 손주 한 명 책임 못 지겠냐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남편과 같이 친정에서 하룻밤 잤어요. 남편은 친정에서 조금 일찍 나가며 제게 이렇게 된 거 일주일 쉬고 오라 했죠. 그리고선 시댁에 사과를 시킬 테니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사정하길래 저 역시 아직 헤어질 준비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에 한 번만 믿겠다고 해줬어요. 친정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4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휴가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슬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혼자 밥이나 먹고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5일차에 아빠에게 부탁해 집으로 돌아왔을 땐 예상외로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소파에 커버랑 테이블이 바뀌어 있어 나중에 물어보니 그날을 떠올리면 제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자기가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출근하고 밥 해먹는 것도 정신없었을 텐데 그래도 애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로 어떻게 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내용이었어요. 절대 사과하시지 않을 분이신데 어떻게 한 걸까요? 마지못한 사과라는 걸 알아 탐탁지 않더군요. 마침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사과를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요. 저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고 통화를 끊으려 했지만 어머님이 다급하게 절 불렀어요. 미안하다며 자기가 정말 너무 생각이 짧았다며 화해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뒤이어 아가씨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차례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아가씨가 사과하고 시아버지도 마지못하신 느낌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사과 듣는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저는 아버님과 아가씨에게도 지금은 생각하기 싫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고 참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며 수염이 군데군데 난 초췌한 얼굴로 활짝 웃더군요. 얼마나 저를 위해 해결하려고 뛰고 용 썼는지 안 봐도 눈에 선했죠. 남편에게 시댁과 통화를 했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하니 잘했다면서 저에게 화 풀어주지 말고 왕래를 끊고 싶으면 끊으라고 하더군요.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더니 왜 갑자기 변했냐는 질문에 남편이 홈캠을 보고 동영상을 따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홈캠에 찍힌 내용을 보여주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윽박질렀다네요. 이 영상이 나중에 경찰서에 증거로 쓰이질 않길 바란다며 신신당부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홈캠을 보고 혼자 음료를 내고 과일을 깎고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많이 반성이 됐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 집에 있으면서 혼자 홈캠에 찍힌 제 모습을 많이 돌려봤다고, 오래전부터 피곤하다고 많이 도와주지 못한 자신의 게으른 모습과 반대로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안고 한시도 앉아있지 못한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네요. 자기가 사정해서 이룬 과정인데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저를 꽉 안았습니다. 남편은 시댁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저는 시댁에서의 손님이고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시댁으로 가는 일은 자기 혼자 가면 될 일이고 앞으로 오지도 못하게 했으니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젠 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그냥 손님처럼 얼굴만 비추고 말 생각입니다. 남편이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사이다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복수를 하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절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도 시댁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